좀 지금의 상황을 한번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해설을 해보고자 급하게 영상을 켰습니다. 지금 보면 장외 거래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미친 듯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팔다 보니까 지금 그 선물가와 현물가의 차이가 나는데 선물이 더 저렴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현물 시장이 9시에 딱 열리면 기관의 트레이딩 봇이 자동적으로 그 차이에 따라서 현물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급락이 나와요. 최초의 급락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라든지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또 조금 끌어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좀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외국인은 현물이 열리고 있는 지금 시각에도 그 선물을 미친 듯이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얼마 전까지 2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선물에서 매수를 해서 그 가격의 차이를 일으켜 가지고 기관이 들어오게끔 해서 눈속임을 해서 개인이 또 달라붙게끔 만드는 이런 전략을 취했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사정없이 다 패대기를 치는 걸로 보여요. 요 며칠 이틀 동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내내 시장이 딱 열리고 나서 바로 사이드카가 발동을 해가지고 시장이 잠깐 중단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처럼 선물 포지션을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미결제 약정으로 해서 결제가 되지 않은 지금 물량이 지금 20만 건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좀 추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만들면서 주식을 던지는데 여기에 만약에 개인까지 올라타서 투매를 하면서 공포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하락세는 당분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자면 저는 어느 정도의 투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신용대출 잔고가 있거든요. 그 신용대출 잔고가 32조 원이 넘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식 예탁금이 100조가 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오려는 자금도 많고 그리고 그 안에서 대출을 일으키거나 주식을 담보로 빚을 져서 산 주식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 통계로 이제 나왔거든요.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찍느냐고 정확한 통계를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지금의 어떤 이런 급락과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상황은 손이 가벼운 개인들이 버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들어온 개인들일수록 손이 가벼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투매가 많이 나올 걸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상당히 급격한 변동성을 맞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 선물 포지션을 매수로 바꾸거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생각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을 계속해서 만들 거고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이 아주 어려울 거냐? 또 그거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그 한국 주식이 불을 뿜었었던 어떤 그런 동력이 있잖아요. 그 동력이 꺼지면은 사실은 한국 주식이 오랫도록 좋을 거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뭐 정말 뻔한 얘기들을 차치하고라도 지금의 어떤 AI 혁명발 반도체의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미친 듯한 영업이익의 폭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1800년대의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의 철도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전기가 막 공급되고 통신이 공급되는 시기에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그런 어떤 사회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도 당시에는 주가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철도회사 좋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한국이 맡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변혁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전 지구적인 인프라의 변화에 따른 어떤 편승 효과라고 보는 거고 결국에 인프라라는 건 다 깔리고 나면 비전이 흐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하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만든 HBM 램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을 하면서 예약이 쌓여 있고 재고가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 데이터 센터를 착공한 이후에도 전력이 없어서 그거를 돌리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이제 칩을 제때 수급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지 못하거나 이런 데가 굉장히 많고 그게 한 27년, 28년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옛날에 통신선이 깔리거나 전선이 깔리거나 광케이블이 깔리는 것처럼
그냥 어떤 데이터 센터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인프라가 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을 맞은 것 뿐이지, 인프라가 다 깔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업이 계속해서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라는 아주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얻어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이닉스는 그에 비해서 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데이터 센터는 구축이 다 될 거고, 언제까지고 지구 전체에 막 모든 곳에 데이터 센터가 깔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했을 때는 수요가 주춤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음 거를 찾지 못하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사이클상 다시 하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기에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수급의 꼬임,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외국인이 너무 과하게 선물 포지션을 잡으면서 우리나라 그 개미들이 좀 꼬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인한 너무 급격한 코스피의 급등, 이런 것들이 길게 봐서는 우리나라에 크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얘기가 중구난방으로 막 자꾸 새는데, 그래도 여기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인 거고, 뭐 다른 견해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통찰을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추가를 하자면,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거 다 많이 하는데,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막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지는 거는 다 이란 때문에, 이란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막 전 세계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막 7, 8%씩 폭락을 하는 거라고 뉴스에서 막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이 7%, 8%가 폭락을 하는 게 과연 그 이란 전쟁 때문일까? 이란 전쟁이 문제였을까?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은 어떤 하나의 내러티브는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수급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 데이터 센터라든 반도체 공급은 지금은 호황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어떤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벼운 손, 개인의 마지막에 어떤 그 가벼운 손들, 그런 손들이 많이 들어왔다. 대출이 많고 빚이 있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던 게 세 번째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돈을 지금 상당히 많이 빼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그 비전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정말 좋게만 생각하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인지,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란 전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란 전쟁은 그거는 어떤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도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대외적인 국제 정세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는 걸 말해주기도 매우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여기에서 정말 안정적인 정책이 나오고 예측 가능한 상황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를 갖다가 꼭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치 탓을 하는 게 잘못됐다, 정치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찌됐건 그 돈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걸러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저는 슈카월드 같은 데서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저라도 막 200만 명, 300만 명 이런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이 엄청 조심스럽겠죠.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저는 뭐 봐봤자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뭐 이거 조회수 몇 나올까요? 1000? 2000? 그렇게 나올 건데, 뭐 이분들이라도 전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고, 지금 증권사에서 높으신 분들, 뭐 트레이더들, 이런 사람들 자기 생각 그대로 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또 의견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이걸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 의견들 솔직하게 저한테 이렇게 그 댓글로 주시고 하면은 제가 꼼꼼히 다 읽어보고 또 그렇게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쓰시면서 내 생각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좀 의견 말해주셔도 좋고, 그 다음 제가 말한 것 중에 좀 틀린 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가르쳐 주셔도 너무 겠고요. 제가 그러면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전 영상이 진짜 열심히 잘 찍었는데, 코인 관련된 거거든요.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인데 진짜 열심히 잘 찍었는데 뭐 조회수가 지금까지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잘 보셨으면은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그게 은근히 조회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저한테도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지금까지 봐주셨으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식은 안 좋지만 항상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